최근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장화를 혼자 못 신는 야당 대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캐리어도 혼자 못 드시더니 네. 장화도 혼자 못 신으시는. 아, 캐리어 못 드는 사람은 저기 김무성이고. 아, 그랬었구나, 참. 네, 장화 못 신는 홍준. 뭐 도찐 개찐이지 뭐 50보 100보지. 뭐. 너무 비슷해서 잠깐 그 동일 인물인 줄 헷갈렸어요. 둘이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약간 매지가이 비슷하게 잘 겹쳐. 겹쳐. 둘이 얼굴 합성을 하면은 최악일 것 같아요. 홍무성. 상상하지 맙시다, 우리. 김준표, 뭐 이런 게. 그리고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예,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손수 이렇게 일하면서 특히 상처난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해 복구를 돕는 그런 모습. 과거 영부인들은 이제 수해 현장을 찾아가고 이렇게 시찰하는 정도로만 끝났었는데 직접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아픈 현실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같이 수해 복구를 돕는 영부인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렇게 3시간 30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주시고 네.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네. 직접 오시고 그랬으니까 수박이랑 음료 같은 것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홍준표 장화 사진과 또 대비돼서 나왔던 사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보통 양복 그 수트 벗으면 누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뢰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해줬나봐 누가 그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시면서 직접 벗어가지고 이렇게 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에서 소소한 감동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여기서 이제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훈훈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네, 맞아요. 그 홍준표나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본인을 깎아서 이렇게 높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눈높이를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살짝만 보여줘도 확 이렇게 커 보이는 거지. 너그러워져요. 예. 네. 김정숙 여사가 봉사활동 하시는데 왼쪽 손 중지랑 약지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묶어놓은 상태로 네네. 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왼손을 다쳤거든요. 예비군 훈련 하다가 살짝 찧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왠지 모르게 동질감 느껴지고 진짜 서민적이다라는 느낌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런 데서 진정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정성이 정말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착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굳이 그 피해 난 데 가가지고 장화도 혼자 못 신어가지고 누가 신겨줘야 되고 벗겨주는 것도 해주던데.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장화도 혼자 못 신는 사람이 나라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뭐 장갑과 장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장갑과 더러운 장화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수해 현장도요. 정치인들이 오면요. 현장이 정치인들 막 수행하고 막 이러느라고 오히려 더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폐예요, 민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굳이 가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 거죠. 이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뭐 저런 정치적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해 현장을 찾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호미질 하시면서 하시고 감자밭에 호미질 하시면서 오늘은 저희 지역구 조한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오히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주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왕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저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중대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완전히 그러니까 고립되는 정치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왜 안 가 저런 자리를 가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뭐 낯을 붉힐 것 같아서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치에서의 협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이런 걸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보수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아예 안 가버리겠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이혜훈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애들
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굉장히 그 현명한 정치인이라는 거를 입증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당에서는 어찌됐든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오늘 정운택 원내대표는 또 6년 전에 민주당이 최루탄을 던져서 그 화가 사실도 났다고. 틀렸어요. 사실 틀린 거예요? 네, 왜냐면 그때 최루탄을 쏘신 분은 터뜨렸죠. 국회에서 쏘면 큰일 납니다. 네, 최루탄을 터뜨린 분은 김선동 의원이셨죠. 예.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루탄 터뜨리고 의원직을 그만둔 분이시죠. 책임지신 분이죠. 근데 그게 민주당이라고 착각하신 건 아마 야당이 민주당, 민노당, 뭐 진보당 차이를 모르시는 게 아닐까. 다 그냥 뭉뚱그려서. 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얘기 중에 또 틀린 게 2011년에 문재인과 민주당이 어쨌다. 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권에 안 계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거지로 연결시키려고 해서 대통령이 연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자발적 왕따의 길을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야당 의원을 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메시지를 정확히 전하고 싶을 때 택하는 방식이 뭐 고성이 있고 차분하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낯 안 붉히고 웃으면서 반대되는 얘기를 잘 할 수 있을 때 사실은 당대표 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적인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당시에 정치에 계시지도 않았는데 문재인 대표가 나에게 막말을 했고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그건 없는 일을 가지고.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되게 황당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민주당도 저도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최루탄을 우리는 터뜨린 일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터뜨리지 않았고 문 그때 대통령은 대통령께서는 정치를 안 하셨습니다. 했었고, 예.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그 사과를 요구하시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차 교수님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오는 게 아까 뭐 이원 바른정당 대표까지도 A처럼 왜 그러냐는 얘기를 같은 야권에서도 나올 정도가 있고 혹시 홍준표 대표가 저러는 게 뭐 그들 여러 명 가는데 나도 혼자 끼어서 가기 싫다. 제1야당 대표로서 대접받고 싶다. 이런 거냐.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게 본인 맞는 입장은 거죠. 그렇죠. 본인 입장은 한국의 유일한 진정한 야당은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뭐 4당 체제에 나가서는 5당 체제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당 체제를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양당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한 속셈입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나가서 한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맞짱은 온리 홍준표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정치적 포지셔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의 또 소기의 조그만한 그 목적은 뭐냐. 항상 나는 유수의 중심에 있겠다는 걸 분명히 한다는 거죠. 이 지금 가니 안 가니부터 해서 지금 며칠째 지금 어쨌든 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진짜 탁월한 이 언론 감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식의 자신의 그런 나타남,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뭐 노회찬 의원이 그 말씀하시던 정치적 열등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지금 당대표는 워낙에 얘기하는 게 오늘은 기자들에게 무슨 뉴스거리를 던져줄까를 고민하면서 출근을 하신다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지금 나가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당대표들과 함께 오찬한 게 메인 뉴스가 나가고 그 조그맣게 옆에 홍 대표는 불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조그맣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불리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거 마치고 난 다음에는 여야 대표들을 만나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례. 그런데도 안 나오고 계세요. 예. 스스로 이런 표현 써도 이제 찍기다시 정치를 이거 부족한 방송용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그건 어쨌든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메인 메뉴, 메인 디시가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기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아무리 언론의 중심으로 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쁜 뉴스로 계속 회자되는 게 정치에 이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고 요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다 시민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 왜 저래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서 본인 정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아 정말 잘했다. 홍준표 후보 대표의 선택은 옳았다라고 찬성할 그 시민들이 많을까요? 저는 그게 좀 의문이에요. 이게 제가 정치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수가 300명입니다. 예. 그 300명 중에 신문 1면에 기사로 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3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예. 근데 그거는 10분 이해하는데 이제는 아까 그래요. 제가 뭐 뉴스에 나기를 아침마다 출근하는 일을 그 생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본인은 그러니까 부산에 계실 때 경남지사 할 때 이른바 변방의 한이라는 게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계셔서 가만히 그냥 툭툭 한마디 던져도 야당 대표로서 이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1야당 대표니까. 문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해도 백성 넘는 거대 정당인데 근데도 그렇게 하는 그건 왜 그런? 그래서 제가 이제 예.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방송이나 신문을 타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집단 지성으로 아 이게 자발적 왕따의 길을 이분이 가시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유는 복잡하니까 까먹고 홍준표 이름 3개만 남는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정치인들의 계산입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양당 체제의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발하시는 걸로 봐야죠. 그런데 이게 지금 5당 체제잖아요. 그래서 양당 체제가 과연 우리 사회에 가능할까? 양당 체제가 옳은가? 이런 좀 정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김종필 전 총리를 찾아가서 한 말이 삼김 시대에는 낭만이 있었는데 요새는 정치 내공이 뭐 어쩌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가 삼김 시대의 폐해, 제왕적 정치인들, 제왕적 총재의 폐해를 극복해온 게 정당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과거 회기적 행보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는데 그 목표는 정확히 탄핵에 반대한 15% 그리고 전통적인 보수 30%를 복원하려는 타겟 행보라고 봅니다. 스스로 완전히 그러니까 고립되는 정치를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이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아, 왜 안 가 저런 자리를 가서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뭐 낯을 붉힐 것 같아서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이 만나면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면 붉히면서 토론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게 민주사회에서의 진정한 정치에서의 협치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보수 야당이 이런 걸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보수 유권자들한테 설명할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 아예 안 가버리겠어 이렇게 딱 해버리면 그 이혜훈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또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 굉장히 그 현명한 정치인이라는 거를 입증하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당에서는 어찌됐든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대표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님 오늘 정원택 최근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장화를 혼자 못 신는 야당 대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캐리어도 혼자 못 드시더니 네. 이제는 장화도 혼자 못 신으시는. 아 캐리어 못 드는 사람은 저기 김무성이고. 아 그랬었구나 참. 네, 장화 못 신는 홍준. 뭐 도찐 개찐이지 뭐 50보 100보지. 너무 비슷해서 잠깐 그 동일 인물인 줄 헷갈렸어요. 둘이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약간 매지가이 비슷하게 이렇게 잘 겹쳐. 겹쳐. 둘이 얼굴 합성을 하면은 최악일 것 같아요. 홍무성. 상상하지 맙시다 우리. 김준표 뭐 이런 게. 그래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예 김정숙 여사께서 이제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무장갑을 끼고 손수 이렇게 일하면서 특히 상처난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수해 복구를 돕는 그런 모습. 과거 영부인들은 이제 수해 현장을 찾아가고 이렇게 시찰하는 정도로만 끝났었는데 직접 가서 그 지역 주민들의 그 아픈 현실을 살짝만 보여줘도 확 커 보이는 거지. 예. 김정숙 여사가 봉사활동 하시는데 왼쪽 손 중지랑 약지가 이제 다치셔가지고 묶어놓은 상태로 네,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왼손을 다쳤거든요. 예비군 훈련 하다가 살짝 찧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왠지 모르게 동질감 느껴지고 진짜 서민적이다라는 느낌.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런 데서 진정성을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진정성이 정말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착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굳이 그 피해 난 데 가가지고 장화도 혼자 못 신어가지고 누가 신겨줘야 되고. 벗겨주는 것도 해주던데.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던 게 장화도 혼자 못 신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라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장갑과 장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면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운 장갑과 더러운 장화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수해 현장도요. 정치인들이 오면요. 현장이 정치인들 막 수행하고 막 이러느라고 오히려 더 처리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공감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같이 수해 복구를 돕는 영부인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이렇게 3시간 30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주시고 네.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네. 직접 오시고 그랬으니까 수박이랑 음료 같은 것도 제공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나고 그리고 홍준표 장화 사진과 또 대비돼서 나왔던 사진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서 보통 양복 그 수트 벗으면 누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뢰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해줬나 봐 누가 그때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하시면서 직접 벗어가지고 이렇게 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부분에서 소소한 감동을 국민들이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여기서 이제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훈훈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네, 맞아요. 그 홍준표나 김무성 같은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본인을 깎아서 이렇게 높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눈높이를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라- 민폐예요, 민폐.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을 굳이 가면서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간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설득당할 수 있는 국민들이 없는 거죠. 이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뭐 저런 정치적인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우리는 국민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수해 현장을 찾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호미질 하시면서 하시고 감자밭에 호미질 하시고 오늘은 저희 지역구 조한이었어요. 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오히려 저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주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제 왕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저 자리를 일컬어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이중대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는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렇게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